나이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 왜 나이가 들면 말을 줄여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용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에서, 혹은 배우자와의 일상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말을 많이 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불편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50대, 60대를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지켜주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훈계가 아닙니다. 다만 먼저 살아본 사람이 조용히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매우 냉정하게 관찰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말을 많이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말을 합니다. 내가 오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내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또는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설명하고 해명하고 강조하려 듭니다. 그 마음 저는 압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식이 당신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그 조언이 정말 좋은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더 논리적으로. 하지만 자식은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은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번엔 조금 더 강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말 많은 사람의 전형입니다. 말이 많아지는 사람은 대부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내 경험이 가치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고, 내 존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싶어 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말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능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고집스럽다고 느끼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귀찮다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방어하려 합니다. 하지만 방어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아이러니입니다. 중년 이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라고 되묻고 당신은 다시 설명하느라 지칩니다. 친구와의 모임에서 누군가 당신의 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내 말은 그게 아니라라며 바로잡으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졌습니다. 자식과의 대화에서 엄마 아빠는 왜 맨날 같은 말만 해? 라는 한마디에 당신은 할 말을 잃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당신은 말을 통해 이해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이해를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는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오해와 갈등이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상대에게는 간섭으로 들렸던 경험. 위로하려고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던 순간. 조언하려던 말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으로 돌아왔던 일. 이 모든 일은 말 때문에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이해받고 싶고, 더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서로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니? 너무 무리하지 마. 자식은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당신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합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 봐라. 피곤해 보이잖아. 자식은 이제 짜증을 냅니다. 엄마, 아빠, 제발 좀 그만해요. 당신은 억울합니다.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이래? 이 대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시각에서 보면 문제는 말의 양입니다. 첫 번째 말은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말부터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당신의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부터는 강요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당신의 말에 따라주기를 바랐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남편 혹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병원 가는 거 잊지 마. 상대는 응, 알았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1시간 뒤에 다시 말합니다. 정말 갈 거지? 잊으면 안 돼. 상대는 짜증을 냅니다. 아까 말했잖아. 왜 자꾸 그래? 당신은 변명합니다. 너 잘 잊어버리잖아.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이 대화에서 당신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타인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말을 줄이는 것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한 번 말하고 믿는 것.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좋은 말이었는데 왜 문제가 되었을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빈도입니다. 같은 말도 한 번 들으면 관심이지만 3번 들으면 간섭이 됩니다. 같은 말도 한 번 하면 조언이지만 5번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말이 많을수록 설명이 늘어납니다. 설명이 늘어날수록 존중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줄이십시오. 한 번 말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으십시오. 상대가 당신의 말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당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확인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과 상대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조언은 대부분 환영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조언하고 싶어집니까? 정말 상대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겪은 실수를 상대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충고로 바뀌지 않는다.
오직 경험으로만 변한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당신은 살면서 수많은 조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조언, 선배의 조언, 친구의 조언. 그중 몇 개나 따랐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흘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아, 그때 그 말이 맞았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경험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조언하고 싶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압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당신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게, 때로는 후회스럽게. 그래서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길을 가는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당신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경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조언대로 사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젊었을 때 그랬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고 했을 때 당신은 더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선배가 그 일은 하지 마라, 후회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당신은 더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조언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답답합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왜 안 들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조언은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언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조언할 때 당신은 무엇을 얻습니까? 당신은 안도감을 얻습니다. 나는 할 말은 다 했어. 이제 내 책임은 아니야. 당신은 우월감을 얻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나는 경험이 있어. 당신은 연결감을 얻습니다.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야. 내 말이 도움이 될 거야. 이 모든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조언은 대부분 조언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다만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식이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힘들어요. 당신은 즉시 조언합니다. 그럴 땐 말이야, 상사한테 이렇게 말해봐. 자식은 짜증을 냅니다. 엄마, 아빠, 저 조언 들으려고 말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억울합니다. 그럼 왜 말했어?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하지만 자식은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은 다만 누군가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힘들구나. 많이 지쳤겠네. 잘 견디고 있구나.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결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일선에서 활약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의사 결정권이 없고 더 이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언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조언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조언은 상대에게 해야 할 것을 지시합니다. 조언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을 멈추십시오. 상대가 명확하게 조언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조언하지 마십시오. 대신 들으십시오. 공감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내 선택을 믿어. 내가 잘 판단할 거야. 힘들겠지만 넌 잘 해낼 거야. 이것이 진정한 지지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조언하고 싶은 순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언은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선택된 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나약함으로 착각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냐? 반박 못해서 참는 거 아냐? 늦어서 입 다문 거 아냐?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침묵과 회피는 다릅니다. 회피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회피하는 사람은 상황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침묵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상황을 직면하되 말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반박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묵합니다. 그것은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비난은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난하는 사람은 당신의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반박하면 그는 더 강하게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이 설명하면 그는 더 많은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면 그는 힘을 잃습니다. 침묵은 상대의 공격을 흡수합니다. 침묵은 상대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당신은 에너지를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수많은 비난과 오해를 마주합니다. 자식은 당신을 꼰대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배우자는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친구는 당신을 변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당신은 억울합니다. 당신은 반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이해를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는다.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여유를 줍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감정 소모에서 벗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논쟁한 후 당신은 얼마나 지쳤습니까? 당신은 며칠 동안 그 대화를 되새겼습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 모든 것이 감정 소모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묵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한 사람은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말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침묵은 품격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묵하는 사람이 깊어 보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모든 오해를 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자신을 소유한 사람이다. 당신은 자신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침묵이 당신에게 평화를 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매우 냉정하게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외롭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부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줄어들 때 우리는 타인과의 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과 깊게 연결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거리를 둡니다. 그 거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그 거리는 존중입니다. 나는 당신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조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조언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설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서로 따뜻함을 느끼되 서로를 찌르지 않습니다. 말이 줄어들 때 우리는 이해받으려는 삶에서 나를 지키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이해받으려는 삶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절대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 각자의 가치관, 각자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절대 완전히 겹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나를 지키는 삶은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선택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침묵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믿습니다. 말이 줄어들 때 우리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조용한 순간에만 들립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이 질문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외부와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이 질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과의 대화에 지쳐 있습니까? 말을 줄여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내면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 동의하신다면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이 오면 침묵해 보세요. 설명하고 싶어도 참아 보세요. 조언하고 싶어도 멈춰 보세요. 반박하고 싶어도 견뎌 보세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당신은 아마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 않는 느낌.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말하지 않는 답답함. 하지만 조금 지나면 당신은 가벼워집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입니다. 말하지 않음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음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세요.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품격이 되고 당신의 지혜가 되고 당신의 평화가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다.
당신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